이번 논란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금융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닮은 꼴입니다. 류정훈 기자, 당시 어떤 논란이 있었죠? 네, 지난 6월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당시 세법 개정안 내용에는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세를 신설하고 금융거래세는 소폭 인하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에도 동학 개미들이 크게 반발했었죠? 네, 내지 않았던 세금을 이제 갑자기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반발이 컸습니다. 양도세로 내야 할 세금은 새로 생겼는데 이제 여전히 증권거래세는 낸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 건데요. 네. 성남 민심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향했고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 하나를 잃었다.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신다는 내용이 그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죠. 네, 문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상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을 지시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그래서 양도세 기본 공제액 어떻게 됐나요? 네, 기재부는 당초 발표된 공제 금액인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0.02%포인트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기는 기존 202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유 기자, 이번 논란도 되짚어보면은 정부안 발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정치권의 개입, 그리고 법안 수정, 이런 과정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당초대로 이제 3억 원으로 낮추되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를 좁히는 방안인데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세대 합산을 개인 인별로 이렇게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별로 전환하게 되면은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따져보니까 한 6억 내지 7억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최종 수정안은 여당과 정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다음 달 초쯤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총액 액수나 특수관계인 범위가 또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높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편법 증여 등을 막겠다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 취지에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다만 현실이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법합니다. 혼자서 3억 원을 투자하는 개인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투자까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듣기에도 거북한 연좌제 운운에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의 분노는 이해가 갑니다. 입법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 방향이 주목됩니다. 3억 원 한도를 손보는 게 취지에 맞을지 아니면 합산 범위를 좁히는 게 맞을지 정부는 입법 초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